캐나다 엘리트 공군 중령 출신의 존 챈들러는 오직 한국군의 후원만 고집하는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는 2000년대 초반부터 17년 동안 캐나다에 오는 한국군 유학생과 가족들을 후원하고 있고, 이들이 공항에 내린 직후부터 자녀들의 학교 교육 문제까지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죠. 그런데 사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한국과 아무런 인연도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들을 이토록 열성적으로 후원하는 이유는 한국군의 매력에 흠뻑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999년부터 캐나다 합동지휘참모대학에 유학 온 외국군 장교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국군 장교의 애국심과 성실함에 반했다는 것입니다. 챈들러는 평소 남다른 애국심으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실행에 옮기는 인물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런 그가 한국 장교들을 보고 난 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장교들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의 애국정신과 성실함을 보고 많은 배움을 얻었죠. 지금까지 마주쳤던 13명의 한국 장교들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 군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더 늦기 전에 한국을 꼭 방문해 그동안 인연을 맺은 이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4일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을 초청한 자리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들의 애국심이 이룬 성취로 땀과 눈물로 이룬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듯이, 한국인들의 애국심이 특별하다는 것은 메가더 장군을 감동시킨 참호 속 한국 병사라는 일화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의 자서전에 나와 있기도 한 이 일화는 그가 전쟁 발발 후 상황의 심각함을 직감했을 때 겪은 일이었는데, 메가더 장군은 이것이 전세를 뒤집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라고 기재해 놓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6.25 전쟁 발발 4일째 되는 6월 29일 서울은 북한군에 점령당한 상태였고, 남쪽으로 가는 길은 글자 그대로 피난민들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절박한 시기에 한국 전쟁을 책임지게 된 미 극동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전선 시찰을 위해 한강 두구로 시찰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강 남쪽 둑에 서서 망원경으로 한강 전선을 살피던 메가더 장군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부대는 다 후퇴했는데 한 병사가 부동자세를 유지한 채 참호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부대는 다 후퇴했는데 자네는 언제까지 그 참호 속에 있을 것인가?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후퇴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여기 있을 것입니다. 그 명령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죽는 순간까지 여기를 지킬 것입니다. 지금 소원이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맨주먹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무기와 탄약을 보내주십시오. 또 다른 소원은 없는가? 그것뿐입니다. 알겠네. 내가 여기 온 보람이 있었어. 감동한 메가더 장군은 한국 병사의 흙 묻은 손을 꼭 쥐고 통역을 맡았던 김종갑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대령, 이 씩씩한 용사에게 전해주시오. 내가 도쿄에 돌아가는 즉시 미국 지원군을 보내주겠다고. 그리고 그때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훌륭히 싸우라고. 전선은 후퇴하기 바쁘고 지휘 계통은 무너지고 적은 바로 코앞으로 닥쳐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기 위치를 지키는 투철한 병사의 정신에 감동한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런 군인이 있는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 메가더 장군은 곧바로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국전의 급박한 상황을 보고하면서 미 지상군 파병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은 24시간 만에 미 지상군 투입을 허락해 메가더 장군은 신속히 미군을 한국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약속을 지켰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그의 자서전에 그것이 바로 전세를 뒤집어 놓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라고 기록해 놓았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관계자도 메가더 장군이 당시 국군 병사의 말에 감동을 받아 참전을 결심했다는 사실은 참전 장성 회고록 등 여러 문서에서 확인된다고 증언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떠난 뒤 사흘을 더 버티다 후퇴 명령을 받은 해당 병사는 후퇴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총탄을 맞고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그렇지만 이 병사를 비롯한 국군 장병들이 한강에서 북한군을 6일 동안 저지한 덕분에 미 지상군을 비롯하여 유엔군이 투입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전쟁 당시 백골부대 소속의 일병 계급 소년병이 당시 메가더 장군을 만났다고 하는 이 일화는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끝내 사실이었다는 게 밝혀졌는데요.
최근 일본 커뮤니티에도 소개되며 일본인들이 충격을 먹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의 전쟁에서 한국인들의 애국심이 투철했던 이유는 그 시절에 한국은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이다. 전쟁 이후에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선진국으로 도약했고 한국인들은 지금 배가 불렀을 것이다. 지금 전쟁이 난다면 절대 과거의 정신력과 애국심을 보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의 애국심은 연구 대상이라는 해외 석학의 말이 떠오른다. 이런 자료를 보고 있으면 한국과는 정말로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전쟁이 나서 한국군을 마주하게 된다면 기백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다. 자위대는 당연히 다를 것이라고 믿어야겠다. 한국인들은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의 제일 무서운 점이다. 한국인들은 일본과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인들은 쓸데없는 자존심이 강하기에 저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 사례들은 한국인들이 단순히 자존심뿐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 한국인들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한국인들이 저런 애국심을 보인 것은 언제나 가난했었던 과거의 일이고 지금의 한국은 부자 나라이다. 한국인들은 가난했던 과거에서 부자였던 현재를 경험하며 이기적이고 무력이 많은 민족성을 갖게 되었다. 전쟁이 난다면 죽는 것이 두려운 마음에 떼를 지어 도망갈 것이다. 일본인도 이런 정신력을 배워야 한다. 어떤 나라가 국방력이 강한 나라인가? 단순히 최신식 무기가 많고 작전지가 많다고 해서 국방력이 강한 게 아니다. 나라를 지키는 이들이 절대 지지 않겠다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져야 비로소 국방력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한국은 강자들에게 찌들려 살아야만 했던 처절한 과거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한국인들은 과거의 처절한 현실에서 어떻게든 생존해야만 했던 강력한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반면 일본인들의 유전자는 어떤가? 마찬가지로 용서할 수 없는 미국의 핵폭탄을 맞는 처절한 과거를 경험하기는 했지만 한국인들만큼의 절박함은 없다. 일본은 미국의 부당한 일을 당한 것을 제외하고는 항상 잘 살았기 때문이다. 일본도 한국처럼 하면 일본인도 한국인처럼 될 수 있다. 군대에서는 애국심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신교육을 하고 이것이 모든 성인 남성이 군대에 간다는 것의 큰 장점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 장점을 누릴 수 없다. 정부가 제대로 국방력을 키우기로 마음먹었다면 한국처럼 징병제를 해야 한다. 늘 말하는 것이지만 한국과는 절대로 전쟁을 하면 안 된다. 한국의 군사력에 가장 경계해야 하는 점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다. 한국군 정도의 전력에 한국인들의 관기까지 더해진다면 시너지가 엄청날 것이다. 아무리 자위대라도 감당하기 힘들 수가 있다. 세뮤얼 존슨은 애국심이란 무례한들의 최후의 피난처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이는 자신의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줍잖은 애국심에 의지함으로써 자존심을 세운다는 이야기다. 딱 일본의 열등감을 느끼는 한국인들을 말하는 것 아닌가.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이 말은 상당한 근거가 있는 말이다. 한국인들을 무서워할 이유는 전혀 없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